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체중이 날로 불어나 걱정이다. 하지만 그놈의 식탐은 통제 불능이다. 어떻게 하면 음식 욕구를 쉽게 줄일 수 있을까? 함께 일하던 한 후배 여직원은 키가 160cm 정도였다. 하지만 체중은 60kg을 넘었다. 먹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만 먹어도 음식만 보면 손이 저절로 가요. 유심히 살펴보니 정말 잘도 먹는다. 점심도 많이 먹었고 누가 간식을 시켜도 와닿지 않고 먹었다. 저녁 회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욕구가 있었을까? 혹시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신가? 엄마는 바빠요. 어릴 때부터 늘 바빴어요. 그럼 식사는 누가 차려주고? 각자 알아서 먹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종교에 빠져 있었다. 모든 건 종교가 해결해 준다고 믿었고 어릴 적부터 가정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머니로부터 못 받는 애정을 무의식적으로 음식으로 채우려 드는 것이었다. 음식 충동을 외면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달래봐. 식탐이라는 욕구도 엄연히 독자적인 생명과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달래다니요? 어떻게요? 식탐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괴물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먹이를 실컷 먹여봐. 그럼 잠잠해질 테니까. 그녀는 농담이려니 생각했는지 픽 웃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했다. 뭔가 먹고 싶을 때 마음속에서 실컷 먹어봐. 실제로는 먹지 말고. 얼마 후 그녀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나도 다른 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6개월쯤 지나 회사 앞에서 그녀와 마주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이 뚱뚱하던 몸집이 반쪽이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나 봐. 상상 속에서 실컷 먹었더니 식욕이 정말 떨어졌어요. 그녀는 실제로는 먹지 않았다. 단지 실컷 먹는 이미지만 그려서 바라본 것 뿐이었다.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던 충동이 누그러졌고 실제로 실컷 먹은 것처럼 식욕도 떨어졌다.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진은 이런 효과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남녀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절반에게는 초콜릿을 하나씩 옮기는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절반에게는 하나씩 먹는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모두에게 진짜 초콜릿을 주고 말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드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었을까? 초콜릿을 먹는 이미지를 상상했던 사람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절반밖에 먹지 않았다. 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않고 끄집어내어 객관적인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니 충동이 누그러져 실제로 이미 먹은 효과처럼 나타난 것이다. 실험을 주도한 무어웨이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햄버거를 먹고 싶은 충동이 들면 햄버거를 잔뜩 먹는 이미지를 바라보세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잔뜩 먹는 이미지를 그려 바라보세요. 그럼 먹고 싶은 충동이 가라앉으니까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건 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식탐 괴물도 나름대로 지능과 자존심을 갖고 있다. 만일 당신이 식탐이라면 화나지 않겠는가? 왜 억눌러대는 거야? 왜 날 무시해? 당신은 오기가 생겨 더욱 이를 갈며 먹어댈 것이다. 식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신이 식탐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식탐도 조용해진다. 어차피 그가 원하는 건 실제 음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짜 음식이 아닌가. 서 있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라.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몸이 딱딱한 뼈와 탄탄한 근육, 탄력 있는 피부로 둘러싸인 고정된 물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몸도 역시 다른 만물처럼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지능을 갖고 있다. 몸은 고정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뱃살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뱃살이 자꾸 불어나 고민이라고 가정해보자. 운동할 시간은 없고 굶기는 싫고 뱃살은 늘어나고 뭐 좋은 방법이 없나?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불어나는 뱃살이다. 그러니 뱃살이 불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지방이 몇 방울씩 빠져나가겠군.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 있는 시간만큼 뱃살도 빠져나가겠지. 계단을 오를 때도 청소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런 이미지를 바라보라. 한 달쯤 지나 안 입던 바지를 꺼내 입다가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한 달 전에 입었던 바지가 왜 이렇게 헐렁해졌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복부 지방 수치도 떨어졌다. 당신은 따로 운동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뱃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았을 뿐이다. 팔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동을 하면서 지금 내 팔의 근육이 강해지고 있어라고 생각해보라. 팔 근육이 그 생각을 잊고 실제로 강해진다. 영국 헐 대학의 마찬드 교수는 사람들에게 팔 운동을 시키면서 3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했다. 방법 1. 근육만을 생각한다. 내 근육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방법 2. 운동기구만을 생각한다. 이 운동기구는 참 편리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방법 3. 아무거나 생각한다. 지금 친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러고는 이두박근의 전지적 활동량을 측정해 보았다. 측정 결과 근육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첫째 방법으로 운동할 때 근육의 정기적 활동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육 운동량이 가장 많았다. 마찬트 교수는 운동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상상하면 근육이 더 빨리 형성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당신이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위를 걸으며 신문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당신의 생각을 훤히 잊고 있기 때문이다. 뭐야, 나한텐 걷기 시켜놓고 TV만 보다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무시당한 다리 근육은 최선을 다해 운동 효과를 내주지 않는다. 생각과 다리 근육이 서로 따로 놀게 된다. 이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도 영 개운치 않다. 따라서 운동할 땐 자신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운동 효과도 몇 배로 늘어나고 마음도 샘물처럼 맑아진다. 그럼 걷기나 서 있기 등 일상의 평범하고 습관적인 행위들은 어떨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몸이 그 생각을 잊고 실제로 운동 효과가 생기도록 해줄까? 예를 들어 연하는 출퇴근길에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걷는 것도 운동이야.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 안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 있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야. 과연 연하는 실제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것처럼 살이 빠지고 몸도 튼튼해질까? 우선 난 운동하고 있어. 혹은 난 운동 못해라는 식의 간단한 생각이
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보자.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샬티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앞으로 3주간 아무 운동도 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푹 쉬세요. 이들은 자연히 난 운동 못해라는 생각을 갖고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지냈다. 드디어 3주가 지났다.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샬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맙소사, 겨우 3주 사이에 20년이나 폭삭 늙어버리다니. 그들은 벌써 40, 50대처럼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육도 크게 줄어들었다. 난 운동 못해라는 생각을 갖고 누워 지내니 실제로 몸이 그 생각을 읽고 운동을 못하는 모드로 전환했던 것이다. 기억력도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 누워있지 않고 서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하루 5분씩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도록 해보았다. 돌아다니거나 팔다리 운동을 하도록 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노화됐던 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난 운동 못해라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난 서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만 갖도록 한 것이었는데 뜻밖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도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럼 노화로 인해 운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 난 늙어서 운동 못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난 운동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전환시키면 몸도 크게 변화할까? 터프츠 대학의 과학자들은 먼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석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규칙적인 역기 운동을 시켜보았다. 그것도 최고 능력의 80%를 발휘하도록 강도 높게 훈련시켰다. 처음에 노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나 같은 노인에게 무슨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운동 안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거려. 하지만 조금씩 늙으면 운동 못해라는 고정관념이 깨져가면서 온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근육은 2배, 3배 이상 커졌고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어올렸다. 무기력증, 우울증 등의 증세도 사라졌다. 과학자들은 더 큰 호기심이 들었다. 95세 이상 노인들도 이렇게 변화할까? 처음에 95세가 넘은 백발 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들었다. 내가 저걸 들었다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험 결과 그들 역시 운동량이 늘어가면서 마치 20대 젊은이들처럼 혈기왕성하게 돌변했다. 신기한 건 팔 운동을 시키면 다리까지 튼튼해지고 다리 운동을 시키면 팔까지 튼튼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의아한 생각이 든 과학자들은 젊은 여자 육상 선수들의 골밀도를 검사해 보았다. 달리기만 하는 육상 선수들인데도 다리뼈가 단단한 건 물론이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팔 뼈까지도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하, 선수들이 다리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온몸이 난 운동해라고 받아들이는 거군. 즉, 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뛰기 시작하는 순간 몸이 그 생각을 읽고 몸 전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럼 거꾸로 난 운동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스탠퍼드 대학의 외과 의사인 보츠는 사람이 육체 활동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생리현상 전체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장, 관상동맥 등 심혈관계가 약화되고 비만이 심해지며 조기 노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의 전기 에너지다. 마음을 간지리면 몸이 웃는다.
쉽게 말해 내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며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몸 전체의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걷는 것도 운동이야,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바라보면 실제로 운동 효과가 온몸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관찰자 효과가 부리는 요술이다.